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염증성 장질환센터 전담간호사 권은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센터의 박상현 교수님을 모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 팩트체크, 신문 10답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상영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첫 번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체중이 과체중이나 비만에 비해 많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약 15에서 40%는 비만하고 약 20에서 40%는 과체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체중은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약 0.5%, 크론병에서는 약 3%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비만이나 과체중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과체중이나 비만이 영향이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비만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활성화한다고 해야 할까요? 궤양성 대장염은 아니지만 크론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을 조절했을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으로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염증성 장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팩트 세 번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대사질환, 지방간의 위험이 낮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체중이나 고지혈증의 당뇨,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상관없이 대사질환, 지방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있는 경우에는 경과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욱더 비만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팩트 네 번째. 자,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당뇨의 위험이 낮다? 정답은 X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는 보통 1형하고 2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형은 선천적인 유형으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2형 같은 경우에는 후천성 유형으로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아직 원인은 잘 모르지만 장내 세균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2형 당뇨병 역시 이런 장내 세균 이상이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질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두 질환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뇨를 가지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당뇨가 없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나 알부민이 떨어지고 입원율이 올라가고 항생제 사용률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염증성 장질환 당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하고 당뇨가 어떤 질환 유발의 공통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장내 미생물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음식 조절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팩트 다섯 번째. 단순 탄수화물, 즉 단당류 종류나 혹은 고도 불포화사 지방산의 과다 섭취는 장의 염증을 유발한다. 정답은 O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역학 연구에 따르면은 특히 패스트푸드 섭취가 증가하거나 식단이 서구화되는 경우에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한테서의 비만이나 과체중을 조절하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여섯 번째. 자,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신체 활동과 염증성 장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은 크론병 환자에서 신체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질병의 중증도가 악화되는 것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팩트 일곱 번째. 염증성 장 질환에서 근감소증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근감소증을 보인 크론병 환자에서 장 절제술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치료 약제인 항종양 괴사인자와 같은 약제에 대한 반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근감소, 즉 근육의 위축을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팩트 여덟 번째. 염증성 장 질환에서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격한 운동의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격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고강도의 운동은 소화기 계통의 혈류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간 운동을 통해서 탈수로 인한 저혈량증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추천됩니다.
그런 가벼운 신체 운동이라면 이제 걷기 같은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잠깐 팩트 9번째. 만성질환 환자에게 걷기는 우울 감소,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 예상하시다시피 정답은 O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신체 건강 증진뿐 아니라 우울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감소, 심리 상태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까지 일석이조인데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걸어야 할까요? 자, 팩트 10번째.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운동의 정도도 다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하루에 7,000보 이상 정도 걸으면서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7,000보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 한 4,000보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어떤 컨디션에 맞춰서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식답으로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 그리고 그 해결법인 운동 관련 정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상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